안녕하세요. 동포세계 김용필입니다. 네, 오늘은 4월 21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TV 방송을 보신 분들 좀 깜짝 놀란 그런 뉴스를 접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바로 이 가리봉동인데요. 이 가리봉동에서 이 노래방 업주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공갈 협박 그런 행위를 하던 이 중국 동포들로 구성된 이 범죄 단체가 이 경찰에 적발돼서 검찰에 이 송치됐다는 뉴스 때문에 또 큰 한바탕 또 이렇게 시끄러운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요즘 중국 동포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지요. 점점 중국 동포들이 또 운영하는 그런 식당도 많아지고 또 노래방 이런 업소들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한번 이와 같은 일이 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이 범죄 없는 마을이라 할까요? 어쨌든 그런데 우리가 관심을 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어떤 상황인지 제가 오늘 직접 또 이 가리봉동 지역을 좀 돌아봤습니다. 그래서 그쪽 상인들, 실제로 노래방 운영하시는 분의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어떻게 돌아간 상황이냐 들어봤는데요. 그래서 한번 좀 그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에게 드려보고자 합니다. 이번 뉴스에 대해서 이 한국 언론들은 2017년도에 개봉된 영화 이 범죄도시가 실제 영화가 아닌 실제 상황이 되었다고 하면서 각별히 관심을 갖고 대대적으로 보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일보 보도 보니까요, 영화 범죄도시가 현실로 하면서 흉기를 들고 가리봉 노래방 들쑤신 중동포 조폭이라는 제목으로 게재가 됐는데, 일단 그 뉴스를 좀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2017년도에 개봉한 영화 이 범죄도시는 상인들을 괴롭히는 중국 동포 출신 조직 폭력배들을 경찰이 일망타진하는 모습을 그렸다. 2000년대 중반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일대를 주름잡던 조폭의 가진 악행이 모티브가 됐다. 네, 영화 범죄도시 이야기죠. 영화에 실사판 사건이 2022년 또 터졌다. 이 가해자 출신도 피해 지역도 같다. 가리봉동을 무대로 폭행 협박을 일삼은 중국동포 조폭 일당이 20일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속칭 이 보도방으로 불리는 성매매 알선 공급업체를 만든 후 자사 여성도우미를 쓰라며 노래방 업주들에게 수시로 흉기를 들이댔다. 피해 업소만 40곳에 달했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가리봉동 동포들의 상업거리죠. 우막길인데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 서울청 형사님들의 노구에 공갈 협박, 폭력 단속, 이 가리봉이 보다 더 안전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리봉 상가 협의회 일동 이런 현수막이 걸려 있는 걸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만큼 이 가리봉동의 이 상인들이 이 마음고생이 심했었구나 하는 거를 느끼게 하는 그런 현수막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된 건지 좀 들어봤는데요. 이 가리봉동 상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특히 노래방을 운영하시는 분들 이들한테 좀 많이 시달림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래방 같은 경우 실제로 노래 도우미죠. 도우미를 쓰게 되면 그 자체가 불법이고 단속 대상이 됩니다. 물론 또 술도 팔 수가 없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제 다 노래 도우미를 이렇게 써서 서비스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약점을 노려서 그러니까 중국 동포들로 구성된 이 범죄 단체가 이런 약점을 노려서 우리가 제공하는 도우미를 쓰지 않으면은 그 노래방 그 도우미를 쓰고 있는 거를 신고를 해서 경찰에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신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업주를 폭행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다는 건데요. 그래서 또 이 범죄 단체들이 수익을 더 챙기기 위해서 보통 이 도우미가 3만원에서 한 4만원인데 5만원씩 받아서 만원씩을 더 챙겨서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우미 가격이 올라가니까
다른 지역보다도 좀 비싸니까 이 오던 고객 손님들도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고 뭐 이래저래, 그래서 이제 뭐 가리봉동 노래방에 손님이 줄어들던 그런 현상 때문에도 어려웠는데, 이번에 이렇게 이 도우미를 이렇게 강요하는 이런 범죄 단체가 또 중국동포로 이루어진 단체가 있어서 마음고생이 완전히 심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죠. 이번에 요거를 2년 동안 이 내사를 해서 이 범죄단체를 검거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이 가리봉 보도협회, 이런 조직을 만들었다는 것인데, 모두 그러니까 중국 출신 40대 총체 A씨가 이런 주요 주동자고요. 그 다음에 거의 가담자 4명 해가지고 한 7명 정도가 이렇게 조직적으로 활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보니까 이 가리봉동 보도협회, 그러니까 노래방 도우미 그걸 제공해주는 그런 일을 한 거죠. 그 총책이 중동포 출신 40대 A씨로 이렇게 나왔는데요. 보니까 실제 나이는 한 39세라고 합니다. 또 키도 그렇게 크지 않고 외양상으로는 그럴 것 같지 않은데, 어쨌든 지금 한 5, 6년 전부터 이 가리봉동에 와서 이 차로 보도, 그러니까 아가씨들을 시집끌면서 노래방에다 이 도우미를 대주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이 한국일보 보도 내용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중국 연변 출신으로 2012년도 한국으로 귀화한 A씨, 그러니까 이 총책을 활동한 사람을 말하죠. 가리봉동 상권을 장악할 결심을 하고 중국에 있는 조직원을 불러들였다. 네, 이 A씨, 실제 이름도 다 상인들도 다 알고 있는 사람인데요. 저는 A씨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2012년도에 한국으로 한국 국적으로 귀화한 사람이고, 그래서 가리봉동 상권을 장악할 결심을 하고 중국에 있는 조직원들을 불러들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조직원들은 재외동포 F4 비자로 한국에 들어왔고, 그리고 2021년 11월부터 여성 도우미를 공급하는 가리봉 보도협회를 결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흥주점과 노래방 업주들에게 다른 업체 도우미를 쓰면 가만두지 않겠다, 뭐 이렇게 협박을 가해오기 시작을 했고, 또 요구를 거부하는 업주에게는 가혹한 보복을 행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게 입구를 차량으로 막아서 영업을 방해하는 건 예산일이고, 현행법상 주류 판매나 도우미 영업에 허용되지 않는 일반 노래방에도 도우미를 받으라는 으름장을 놓고, 또 말을 듣지 않으면은 불법 영업을 한다고 허위 신고를 하고, 아예 또 업장에서 점주를 폭행을 하거나 기물을 파손한 일도 자주 있었다는 것이고요. 심지어 휘칼 등 흉기로 협박하는 영상을 찍어 보내고 이렇게 위협을 줬다는 거죠. 이 피해 업소 이 40곳은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 이 중국인이 운영하는 곳이었다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정말 놀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여기서 좀 이게 2017년도에 개봉된 영화 이 범죄도시 아주 빼닮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 부분은 좀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영화 범죄도시라는 영화는 2017년도 8월경인가에 추석 명절을 앞두고 개봉된 한국 영화이죠. 근데 이 범죄도시에 앞서서 2개월 전에 대림동을 배경으로 이 청년경찰이라는 영화가 또 개봉이 됐죠. 그래서 이 청년경찰은과 이 범죄도시, 이 중국 동포들로 구성된 이 조직폭력배랄까요?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청년경찰은 이런 대림동을 배경으로 해서 이 활동을 하면서 이 대림동이 마치 이 범죄 소굴처럼 이렇게 그려진 내용이고, 범죄도시는
2000년도 초중반경에 이 가리봉동에서 일어났던 몇 가지 사건을 이런 조합을 해서 그거를 조금 뭐랄까 각색을 해서 만든 그런 영화죠. 그래서 저는 가리봉동에서 이 중국 동포들로 구성된 이 범죄 조직들이 이 조직 폭력배들이죠. 그래서 가리봉동의 상권, 이미 중국 동포들의 상권이 활성화된 이 지역의 그 상권을 차지하기 위한 그런 다툼이 일어났던 그런 현상을 이제는 경찰이 일망타진하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 2017년도에 상영된 이 범죄도시 영화는 그러니까 2004년 5년도에 가리봉동을 배경으로 찍은 영화인데 사실은 그때 상황하고 이 영화 이야기는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물론 그때 중국 동포 상권이 많이 활성화가 됐지만은 그때 노래방이라든가 또 그때는 오락실 같은 게 많이 있었는데 그때는 뭐 한국인들, 내국인들이 그 운영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뭐 중국 동포들 이렇게 조직 폭력배로 뭐 활동한다 하더라도 독자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쪽 지역 토착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국인 그런 뭐랄까요 조직 폭력 그런 조직이랄까요 있는데 하고 좀 연계해서 거기에 뭐 심부름 정도 이렇게 하는 뭐 그런 정도의 이런 세력이 좀 있었을 정도. 제가 볼 때는 그 정도였는데 근데 이제는 영화 범죄도시는 완전히 중국 동포의 이 조직 폭력배들이 그 상권을 둘러싼 어떤 그런 크게 싸움을 벌이기도 하고 뭐 그런 현상들이 있는데 이제 그건 많이 부풀려졌다. 그거를 좀 보시면 되는데 그런데 이제 요번에 이렇게 언론에 보도된 이번에 뭐 노래방 업주들을 이렇게 공갈 협박하고 또 폭행하고 감금하고 막 이렇게 그래서 조직폭력 가리봉 보도 협회를 만드는 이 범죄 조직은 중국 동포들로만 구성됐고 그쪽의 상권을 차지하기 위한 그런 활동을 했다는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범죄도시 영화와 좀 비슷한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냐. 그래서 실제 그러냐 지금 가리봉동 상인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실제적으로 이 중국 이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뭐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지금 그 가리봉동 같은 경우도 뭐 그렇게 큰 지역은 아니죠. 근데 이 노래방만 해도 한 40군데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과거와 다르게 지금은 한국인 내국인들이 운영하는 곳은 한 4-5군데 되고 나머지는 한국 국적으로 기여한 중국 동포나 뭐 영주 자격을 갖고 계시거나 그리고 또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갖고 계신 분들도 이 노래방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뭐 적지 않게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을 수가 있었는데요. 어쨌든 거의 대부분이 이 중국 동포들이 운영하는 업소가 많이 있는 곳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중국 동포들로 구성된 이런 폭력 이런 범죄 집단이 이렇게 활약하게 되는 그런 배경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가리봉동뿐만 아니라 뭐 대림동도 그렇고 또 이렇게 중국 동포 상권이 뭐 크게 형성된 그런 지역에서 역시 거기 중국 동포 출신들이 운영하는 사업장들이 많죠. 그래서 이와 비슷한 상황들이 또 잠재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가리봉동 사건을 더 유심히 좀 볼 수밖에 없는데요. 어쨌든 상당히 이 중국 동포에 대한 이미지를 상당히 흐려놓는 그런 뉴스였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뭐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정말 중국 동포들이 밀집 거주하고 있는 그런 상권이 형성된 곳에서 이 범죄 없는 마을로 만들기 위한 그런 자정 노력을 스스로 갖춰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뭐 2003년도, 2008년도까지 가리봉동에서 한참 활동할 때, 그때 가리봉동에서 뭐 중국 동포 관련 범죄 또 사건 사고가 일어나면은 한국의 언론에도 많이 보도됐고, 그걸로 인해서 또 법무부 출입국 단속반, 또 경찰 단속 이게 아주 심했었죠. 그렇게 되면은 그쪽 상권이 완전히 죽죠. 그러니까 그쪽에 지역 상인들이 뭐 생계까지 위협받을 정도로 이번에 가리봉동으로 가보니까 상당히 싸늘한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때 이제는 상인들에게 이 범죄 없는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자정 노력도 해야 되고, 그래서 문화 행사도 좀 하고,
뭔가 좀 이미지를 개선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뭐 2004년도에는 뭐 설맞이 행사, 또 추석맞이 행사, 뭐 이렇게 하면서 이 상인들과 함께 또 조선족 이 단체 유학생들과 함께 그런 행사를 하면서 이미지 개선 활동을 한참 했던 그런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많은 이 효과를 봤습니다. 이 동포들 간에 정말 이 싸움도 많이 줄어들고 범죄도 많이 줄어드는 그런 실질적인 효과가 있었던 거를 이렇게 실제로 봐게 됐는데요. 어쨌든 그러한 자정 노력이 또 이 중국 동포 이 밀집 거주 지역에서 이제 필요하다. 지금은 어쨌든 이 중국 동포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또 이 동포 상인들이 많으니까요. 동포 상인들이 좀 더 단합돼서 이 지역에 범죄 없는 마을, 먼지 없는 이 상권을 이루는데 다 같이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네, 어쨌든 뭐 여러분들은 많이 또 시청을 해보시고 여기에 대해서 또 좋은 의견 또 댓글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동포세계심 대표 편집장 김용필이었습니다.